자, 우리 문제 98번. X 1년 동안 손익 자료입니다. 순매출액, 변동 제조원가, 고정 제조원가, 판매량,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 생산량이 있고요. 기초 제품 재고는 없습니다. 자, 단기 생산이 있고요. 단기 판매가 7만 개고요. 기말이 2만 개입니다. 자,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과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자료가 조금 추상적인데 실제 순매출액이 있고요. 변동 제조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전체 변동 제조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135만 원 있죠? 자, 이 135만 원은 단기 생산에 대한 단기 생산이 9만 개죠. 총 변동 발생한 변동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합니다. 135만 원 단기 발생한 총 변동 제조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개당 15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 3일의 기말 제품 재고액, 자, 2만 개 곱하기 15가 되죠. 자, 우리 변동원가에서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원자 원가만 우리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나머지는 기간 원가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원가 해서 3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총 순매출액 순매출액이 500만 원이고요. 자, 단기 매출원가. 자, 이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원자 원가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자, 단기 판매된 게 7만 개고요. 15가 되겠죠. 105만 원 되고요. 자, 그 다음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 판매관리비. 자, 판매된 거에 대한 변동 판매관리 26만 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이익 나오죠. $369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 총 고정비를 뺍니다. 자, 총 고정비는 고정 제조원가, 고정 판매관리비 해서 105만 원 되고요. 고정 제조원가 50만 원, 고정 판매관리비 55만 원, 105만 원 됩니다. 자, 영업이익. $264만 원 나오죠. 264만 원. 정답 2번 됩니다. 기말 제품 재고는 30만 원, 영업이익은 264만 원. 자, 99번. 손익 자료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원가의 총 매출액, 변동 원가의 공원이익, 초변동 원가에 대한 재료 처리 공원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것도 99번도 공식만 하시면 뭐 논리만 개념만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매출 총익 전부 원가 판매 가격 500이고요. 자, 총 판매량 2만 개. 판매 가격 500이고요. 매출 원가 자, 기초가 없으니까 단기 생산량에서 판매량. 자, 기초 제로, 단기, 그다음 기말. 단기 생산량 25,000개. 자, 판매량 2만 개니까 기말은 5,000개. 단위당 제품 원가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재 원가, 단위당 고정 제조 원재 원가. 재료 원가 130, 직접 노무 원가 자 100, 변동 제조 원재 원가 70. 고정 제조 원재 원가는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될 겁니다. 단기 총 생산량 25,000개. 단기 발생한 총 고정 제조 원재 원가 20만 원. 그럼 단위당 고정 제조 원재 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20만 원 나누기 25,000개. 개당 8이 됩니다. (308이) 되고요. 계산 다시 해볼게요. 네, 308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616만 원 되고요. 총 매출액 1000만 원이고요. 자, 따라서 매출 총이익 (384만 원) 산정됩니다. 자, 그 다음 변동원가에 대한 공은이익. 변동원가에 대한 공은이익. 변동원가 공은이익은 우리 1000만 원에서 총 변동비를 뺍니다. 총 변동비. 자, 총 변동비 판매량이 2만 개고요. 직접 판매에 대해서만 바로 구할게요. 자, 2만 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단위당 200원입니다. 단위당 300원이죠. 300원. 변동 판매 관리비 단위당 30이고요. 총 330입니다. 2만 개 곱하기 330. 6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를 빼면 공은이익이 나오죠.
공원이익 340만 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서 직접 재료원가만 감안하면 됩니다. 직접 재료원가. 이것도 순액으로 바로 볼게요. 원래는 이제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해야 되는데 순액으로 판매량만 2만 개 곱하기 직접 재료원가 130.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 740만 원 되고요. 정답 4번 됩니다. 자, 문제 100번. 3일의 6월 중 영업전은 아래 왔다. 전부원가 계산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4만 원 더 크다면 6월 중 발생한 고정제조원자원가는 얼마인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자, 평균법 별표 해둘게요. 자, 이 문제 핵심은 평균법입니다. 즉, 고정제조원자원가 단위당 원가를 평균법에 따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서 전부원가 계산은 넘어가는 거 공식 있죠? 자,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여기서 빼기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주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자원가. 자, 이렇게 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기초재고가 400개고요. 자, 기말재고 기초 400개 더하기 단기 생산 2000개 단기 판매 1400개. 그럼 기말재고가 나오죠. 자, 기말재고는 1000개입니다. 1000개. 자, 우리 기초재고 단위당 원가 50이고요. 자, 그럼 기말재고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차이가 자, 4만원 플러스 4만원 나옵니다.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4만원 더 크니까 4만원 더 크니까 두 개 차이가 플러스 4만원이고요. 자, 마이너스 400개 곱하기 단위당 50 더하기 1000개 곱하기 단위당 x. 자, 이렇게 한 숫자가 플러스 4만원 나왔단 말이죠. x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식 요쪽 넘기고요. 400개 곱하기 50이면 2만원이죠.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만원. 그러면 6만원 나누기 1000개 x 나올 겁니다. 6만원 나누기 1000개 x가 60이 나오고요. 자, 근데 우리 재고는 평균법에 따라 구한다 했어요. 평균법. 자, 기말 재고에 대한 단위당 원가는 평균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평균법. 자,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원자원가 총 고정재조원자원가 더하기 단기 발생 총 고정재조원자원가. 자, 여기서 기초가 400개고요. 단기 생산량이 있죠. 단기 생산량이 2000개. 단기 생산량 2000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 재고의 단위당 고정재조원자원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60이 나왔다는 거죠. 평균법이니까. 자, 기초재고 총 고정재조원자원가 기초재고 숫자.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재조원자원가 단기 생산 숫자. 그래서 단위당 원가가 60이 나왔다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이렇게 평균에 따라 계산하니까 단기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가, 단기 생산량, 기초재고 총 고정제조원가, 기초재고 수량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초재고 400개 곱하기 50이죠. 400개 곱하기 단위당 50 더하기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가 Y 두고요. 여기서 기초재고 숫자 400개 더하기 단기 총 생산 숫자 이렇게 해서 단위당 60이 나왔다는 표현입니다. 자, Y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2400개 곱하기 60 2400개 곱하기 60 14만 4천이고요. 여기 2만 1원이고요. 더하기 Y. 자, 그럼 Y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14만 4천원 빼기 2만원. Y는 12만 4천입니다. 따라서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가는 12만 4천원, 정답 4번입니다. 또 계산 로직은 간단한데 여러분들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할 때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법 기초 총 고정제조원가 더하기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가 나누기 기초 수량 더하기 단기 생산량. 이 평균한 단위당 고정제조원가다. 이 개념만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고요. 9월에 20개가 생산되었으며 각 단위에는 10개의 부품과 5시간의 기계시간이 소요된다. 완성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5만원이고 다른 모든 원가는 가구 원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생산된 제품 20단위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20개 전체의 제조 원가를 물었습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가 아니고요. 20개 전체의 총 제조 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총 제조 원가. 자, 직접 제조 원가 빼고는 전부 다 가구 원가. 뭐 특별히 이제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뭐 제조 원점 원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101번 같은 문제도 우리 핵심 요약 교재에 뭐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직접 재료 원가.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5만원이고요. 총 20개죠. 20개. 자, 총 20개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20개에 대한 총 직접 재료 원가는 자, 100만원 되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없는 거는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제조 원자 원가처럼 보시면 됩니다. 가구 원가. 자, 제품 1개 생산하는데 10개의 부품과 5시간의 기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나머지 기계, 조립, 검사 활동. 자, 제품 20개 생산. 우선 기계부터. 자, 기계 조립 검사. 자, 20개. 자, 1개 생산하는데 기계 시간. 자, 5시간의 기계 시간 소요되고요. 그럼 20개면 20개 곱하기 다시 하면 되죠. 자, 조립은 부품의 수인데 10개의 부품입니다. 10개. 검사는 완성된 단위 수니까 20개죠. 자, 여기다가 배부 기준당 단위당 원가. 자, 기계 400원.
조립 만원. 자, 검사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가구원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개에 대한 총 가구원가. $214만원 나옵니다. 214만원. 자, 두 개 더하면 314만원 나오죠. 314만원. 20개 전체에 대한 총 원가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102번. 원가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1번. 공학적 방법. 과거 원가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2번. 계정분석법과 산포도법은 아무래도 분석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하는 거니까. 산포도법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추정해서 하는 거니까. 자, 3번. 고저점법은 최고원가와 최저원가의 조업도자를 이용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아니죠. 최저조업도일 때 원가금액, 최고조업도일 때 원가금액, 이 두 개를 이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고저점법 방식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 한번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아주 가끔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103번. CVP 분석이고요. 야구공을 제조하여 개당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야구공 제조에 사용되는 변동원가는 개당 5,000원, 고정원가는 한 달에 200만원이고요. 3일 2월간 150만원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야구공을 생산 판매해야 되는가? 자, 이 식에다 그대로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당 만원 곱하기 Q. 단위당 변동원가 개당 5,000원이고요. 자, 총 고정비 200만원입니다. 자, 이때 영업이익이 150만원. 시가나 미주서나 우리 Q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Q는 700개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700개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4번. 안전한계와 영업 레버리지. 자, 안전한계는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허용할 수 있는 매출액의 최대 감소액을 의미하므로 특히 기업의 안정성 측정할 때 지표로 많이 사용합니다. 2번.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을수록 안전도가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3번. 영업 레버리지는 우리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 증가에 따라 점점 작아집니다. 4번. 영업 레버리지는 변동원가로 인하여 매출액 변화액보다 영업이익 변화액이 더 커지는 현상.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 변화액보다 영업이익 변화액이 더 커지는 효과를 영업 레버리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5번. 자, X1년 공은이익이 40만원, 영업이익이 10만원이고요. X2년도 판매량이 4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나머지 우리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총 고정원가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영업 레버리지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영업 레버리지.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인데 우리 영업 레버리지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영업이익 분의 공은이익이다. 자, 영업이익은 10만원이고요.
공은이익은 40만 원 나옵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4죠. 4. 자, 따라서 판매량이 40% 증가한다면, 즉 판매 매출액이 40% 증가한다면, 매출액 변화율이 40%라면 영업 레버리지는 160%겠죠. 곱하기 4니까 160%될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40% 증가하면 동일하게 매출액도 증가할 겁니다. 단순 비례니까. 여기서 단순 비례니까. 판매량이 40% 증가하면 매출액도 40% 증가율을 볼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6번.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여러 사업부에 공통으로 관리되는 공통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의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특정 사업부로부터 추적 가능성에 따라 사업부별 추적 가능 고정원가와 공통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구분해야 됩니다. 3번.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당연히 구분해야 되죠. 4번.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 성과평가 시 통제 불능 원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7번. A 사업부의 공은이익 손익계산서. 자,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할 때는 사업부 경영자 공은이익 250만 원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특정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할 때는 추적 가능한 통제 불능 원가도 같이 배분해서 사업부 공은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00만 원이죠. 경영자 성과평가는 사업부 경영자 공은이익 250만 원이 적합하고요. 사업부천, 특정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부 공은이익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8번.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자, 여기도 우리 매Q 곱하기 AM 실제 배합 곱하기 BP 빼기 SV 이렇게 좀 낮출게요. AQ 곱하기 BM 곱하기 BP 빼기 SV. 자, 예산은 BQ 곱하기 BM 곱하기 BP 빼기 SV. 로직만 하면 되겠죠? 요 두 개 차이가 배합 차이. 요 두 개 차이가 수량 차이입니다. 자, 동일한 배합 AQ, BQ. 자, 여기는 실제 AQ는 동일하고요. 배합만 차이 나죠. 배합 차이. 그래서 그대로 투입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품이 두 개 있고요. 자, 실제 AQ. 자, A 수량 4,950. B 수량 6,050. 이게 실제 배합이고요. 곱하기 BP 빼기 SV. 자, 예산대로 가서 판매가격 800, 변동원가 500. 어, 600 빼기 400이죠, 여기는.
수당 4,000개, 6,000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100개를 11,000개를 6대 4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11,000개를 6대 4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11,000개 곱하기 40%. 11,000개 곱하기 60%죠. 네. 숫자. 예산배합으로 한 A 판매량, 예산배합으로 한 B의 판매량 6대 4니까 40%, 60%. 자, 숫자 뽑아볼게요. 자, 따라서 우리 배합 차이는 55,000원이고요. 빼면 부호가 플러스. 우리 매출 파트는 부호가 플러스가 나면 유리한 차이고요. 여기도 플러스 24만원.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109번. 사업부에는 현재 자기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으나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높은 초과 수익률을 기대되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요. 반면에 B사업부는 현재 자기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나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하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잔여익법에 의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부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까? 자, A사업부는 이제 자기 사업부 투자 수익률보다 낮으나 회사 전체의 최저 필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잔여익법에 의해서는 수락하겠죠. 플러스가 나오니까. 자, B사업부는 자기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나 회사 전체의 최저 필수익률보다는 미달되기 때문에 B사업부의 잔여익법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반대로 투자 수익률법으로 분석하면 A사업부는 거절, B사업부는 수락. 잔여익법으로 의사결정하면 A사업부는 수락, B사업부는 거절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10번.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잔여이익에 의해서 채택되는 투자는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도 항상 채택된다. 틀린 편이고요. 2번. 잔여이익이 갖고 있는 준최적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출현하였으므로 투자 수익률에 의한 성과평가 기법이 잔여익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틀린 편이죠. 투자 수익률법이 가지고 있는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여익법이 탄생이 되었고요. 실제는 두 가지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3번. 하부 경영자가 자신의 성과 측정치, 극대화할 때 기업의 목표도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부 경영자의 성과 측정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를 목표 일치성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편입니다. 4번. 투자 수익률법은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잔여익법은 이런 문제점이 없다. 반대가 된 거죠. 투자 수익률법 성과평가할 때는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 간의 성과평가할 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비율나니까. 자, 111번입니다. 각 사업부의 잔여익으로 평가했을 때
성과가 가장 높은 사업부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A하고 B만 해볼게요. 자, 전이익법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A 사업부. 영업이익 50만원. 빼기 투자액 100만원. 곱하기 최저 필수익 10%. 40만원 되죠. 40만원. 자, B 사업부. 영업이익 100만원. 자, 빼기 투자액 200만원. 최저 필수익률 40%고요. 그래서 80만원, 100만원 빼기 80만원, 20만원 되죠. 자, C사업부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이 정답입니다. A가 가장 크고요. B가 그 다음이고요. C가 가장 작습니다. 자, C는 약식으로 해볼게요. 100만원 빼기 300만원 곱하기 30%니까 100만원에서 90만원 빼면 10만원 나오죠. 그래서 A, B, C가 됩니다. 112번. 자, 112번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업부 A를 폐지하게 되면 일단 사업부 X의 매출액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정분 수익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빼기 우리 정분 수익이 있고 정분 비용이 있죠. 그래서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뺍니다. 자, 정분 수익이 마이너스 50만원. 빼기 정분 비용 변동비 발생하지 않고요. 28만원. 고정비도 회피 가능한데 10만원이 회피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0만원. 그래서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빼면 변차가 마이너스 12만원 나오죠. 마이너스 12만원. 오히려 사업 X를 폐지하면 회사 전체 순이익은 12만원만큼 감소가 됩니다. 자, 113번. 제품 단위당 만원에 2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 받았습니다. 특별 주문 수락하더라도 기존 판매 가격이나 고정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유 생산 능력은 충분하고요. 자, 단위당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특별 주문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친 영향은 어떠할까?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자, 회사 정분 수익은 자, 200개고요. 곱하기 만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200만원이고요. 정분 비용. 자,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정분 비용을 빼면 200개 구입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하겠죠.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원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 유효 생산 능력 충분하니까 기회원가 없고요. 자, 직접 재료 3,000, 직접 노무 3,000, 변동 제조 3,500. 9,500이 됩니다. 9,500. 190만원 되고요. 그래서 빼면 플러스 10만원 나오죠. 특별 주문 수락하는 게 10만원만큼 추가이익이 발생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4번. 가장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자, 여기도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는데 정답만 볼게요. 유유 생산 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구입 부품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자, 우리 외부 구입하면 변동 제조원가 절감이 되고요. 유유 생산 설비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이 100이고요. 외부 구입 비용이 뭐 200이라 친다면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예. 그러면 외부 구입 비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가 제조하는 게 더 낫죠. 예. 그리고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 유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동원가 절감액과 유설비 생산할 수 있는 이익이 에서 두 개 합격해서 외부 구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오히려 외부 구입하면 회사에 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입니다. 자, 115번은 뭐 자주 나왔던 유형이니까 이 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예.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총 고정 제조 원자본가 생산량이 있는데 자, 2만 개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의 왔고요.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3번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 단위당 구입 가격 그대로 투입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자, 식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외부 구입 가격이 X고요. 곱하기 개수가 있죠. 2만 개. 자, 이거와 같아지는 접점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구입 가격입니다. 자, 2만 개. 2만 개에 대한 우리 직접 재료원가 200, 직접 노무원가 50, 변동 제조 원자본가 5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총 고정 제조 원자본가 60인데 여기서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같은 접점이 최대 구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6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지키는 할인율 내부 수익률법. 정답 3번이고요. 117번 회수 기간법. 자, 3만 원 회수하려면 1년 차에 5천 원, 2년 차에 9천 원, 3년 차에 8천 원이니까 3년 차까지 하면 2만 2천 원이죠. 3년 차까지 하면 2만 2천 원. 그러면 나머지 8천 원이 들어오려면 1년 동안 이제 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8,000원 들어오려면 연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우리 3년차까지 22,000원 들어왔기 때문에 3만원 회수하려면 8,000원만 들어오면 되죠. 근데 4년차에 만원 들어오니까 환산하게 되면 8,000원 들어오려면 연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0.8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8번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영업현금흐름.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법인세율은 30%. 감가상각비 이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하고요. 새로운 설비 구입으로 매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영업현금흐름은 얼마인가? 자, 여기도 식을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 3,500. 빼기 매년 예상되는 감가상각비 제외하는 현금 영업비용 1,700. 곱하기 법인세 30%. 자, 감가상각비 우리 취득원가 5,000. 잔존가치 500만원,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럼 4,500을 5년에 하면 연간 900이 되겠죠. 900. 연간 900입니다. 30%. (1,530만원) 정답 2번입니다. 자, 119번. 우리 수요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은 지출 가능원가 외부 구입 가격 중 작은 금액인데, 자, 외부 구입 가격이 5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 가능 원가. 지출 가능 원가는 1100에서 추가 가공원가 500이죠. 그래서 600이 됩니다.
둘 중 정한 거니까 외부 구입 가격이 최대 대체가격. 정답 2번입니다. 120번. 외부 실패 원가는 얼마인가? 자, 생산 라인 검사 원가, 생산직원 교육 원가, 제품 검사 원가, 반품 원가, 구입 재료 검사 원가, 소비자 고충 처리비. 자, 이 중에 외부 실패 원가는 반품 원가와 소비자 고충 처리비죠. 2,500 더하기 5,000, 7,50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1월달 실제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계속 반복적인 유형인데 계산이 걸리는 문제가 많죠. 실제 어떤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많을 뿐이지 특별히 새로운 유형이나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